반갑습니다. 이물물의 물물리 이물물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힘과 운동 파트, 기초 파트 쫙 풀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지금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5cm로 가는데 단위가 cm예요.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조금 볼까요? 문제 보니까 여기에 미터 퍼 세크를 작용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고쳐줘야겠다. 어떻게? 얼마로 고치면 되죠? 100분의 5cm, 아니 뭐래 5m로 고칠 수가 있겠네요. 자, 속도 구할 것 같으니까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속도는 0.1초 동안 얼마가 나가죠? 위에 올릴까? 자, 오른쪽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천천히 할게요. 곱하기 알지? 뭐래? 오늘 왜?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날릴 거 날리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됐죠? 2분의 1은 얼마 됐다? 0.5m/s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볼게요. 그래서 AB 구간에서 평균 속력 0.5 맞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는 거 보이죠? 5cm. 그 다음에 AD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보다 크다. 뭔 개소리죠? 맞죠? 맞죠? 왜? 물체 작용 합력이 0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을 정지 등속도를 하는데 여기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당연히 합력이 0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무건추를 A에 매달고 갑자기 잡아당겼다니까 아래에 실 B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지관성 이야기죠. 뉴턴 1법칙 이야기하고 관성의 법칙하고 정지관성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만은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관성의 법칙일 수도 있고 전지 관성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볼게요. 자,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작용, 반작용을 말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 왜? 나는 노를 뒤로 밀었는데 배가 왜 앞으로 갈까? 물이 노를, 즉 배를 앞으로 밀었으니까. 이거 작용, 반작용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들겨서 먼지를 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지관성 이야기 맞죠? 먼지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를 탕 친단 말이에요. 탕 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이불은 뒤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뉴턴 1법칙 혹은 정지관성 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동일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다고 하고 이건 아니다고 하고 자, 급정거를 하게 되면 승객이 앞으로 쏠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뉴턴 1법칙인데 정지관성이 아니라 운동관성이 되겠다. 운동하려고 하는 승객의 몸이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니은만 되나 디귿도 되나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니은이 없네요. 니은만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겠다. 니은 디귿이라고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뉴턴 2법칙을 포함한 건지 정지관성을 말한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안 낼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치삼.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한 책상 위에 높인 책을 얹고 연지가 아래로 가서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오랜만에 봅시다.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뭐 있어요? 일단 중력 있지. 지구가 누구를 책을 아래로 잡아당긴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크기는 mg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누르고 있죠? 사람이 누르고 있어요. 이건 뭘로 하지? 파란색으로 할게. 자, 파란색으로 사람이 책을 아래로 누르고 있어요. 뭐 F라고 할까요? 근데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받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얘가 책상이 받치고 있죠. 책상이 받치고 있어요. 책을 얼마로 받치고 있을까? mg 그리고 f만큼 받쳐줘야 얘가 안 움직이겠죠. 그래야 힘의 합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힘의 합이 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책이 힘이 받는 힘은 손이 누르면 뭔 개소리죠? 3개나 되는데 땡. 그 다음에 책상이 책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손이 책을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다. 책상이 책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였어요? ng 플러스 f. 그리고 손이 책에 누르는 힘은 f였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손이 책을 누르는 힘,
책이 손을 위로 힘드는 힘은 작용반작용 힘이죠. 자, 힘은 상호적이라고 했는데 손이 책이 손을, 이거는 같은 힘이죠. 상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떠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지그대질 치고 2kg, 3kg짜리 물체 그리고 20N을 밀어서 등가속도 운동하였다. 아우런 것을 설명합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물체 몇 개죠? 좋아요. 5kg짜리 한 개 있던 거 기억나나요? 5kg짜리 한 개입니다. 그런데 20N을 밀었으니까 일단 가속도는 바로 나오겠죠. 가속도는 얼마다? 4로 나왔다. 그래서 분석이 끝났죠. 왜? 5kg짜리 한 개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각각의 개, 2kg나 3kg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볼까요? 나는 3kg 개를 볼게요. 이번에는. 자, 3kg 개를 보니까 가속도가 지금 4고 질량이 3이 되니까 알짜 힘이 얼마가 돼요? 12가 될 텐데 여기에 작용한 힘이 뭐가 있어요? A가 B로 미는 힘이 하나 있네.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12N이 되겠지. 그럼 B가 A를 누르는 힘도 얼마가 될까요? 12N이 되겠죠. 자, 혹시나 당연하겠지만 A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알짜 힘은 얼마가 될까요? 2kg짜리가 4의 가속도를 가지니까 8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나? 자, 12. 그런데 이쪽으로 20.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가 되죠? 8 되겠죠.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봅시다. 첫 번째, 가속도 크기 당연히 4가 될 거고요. 당연합니다. A가 B, B가 A를 서로 미는 힘, 서로 작용한 힘은 얼마였어요? 12N이었죠. 잘 가시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였어요? 12N이었죠. 잘 가고 왜 이런 걸 물어보지? 너무 쉽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체크하고 정지 체크하고 질량 2kg 체크하고 4N 체크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했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가속도의 크기 정지 상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A입니다. 라고 간단한 걸 물어봤네요. 자, 일단 가속도부터 구해볼까요? 자, 알짜임이 지금 얼마죠? 4니까 MA로 갔었을 때 질량이 2가 되니까 가속도는 2가 되겠죠. 얘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T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할 거야. 처음 속도 0이란 거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디? 제일 처음에 적혀 있었죠. 확인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소를 다 쓰세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가속도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 4가 되겠지. 물어본 건 뭐야? 면적을 물어봤죠. 그러면 세로가 0으로 뭐였죠? AT.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8 되겠죠. 그러면 면적은 얼마가 된다? 면적 L은 2분의 1 가로 4 세로 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6, 2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풀이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세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절반값이라고 했었어요. 절반값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보니까 4초 동안 지금 4초 동안 움직였다고 했는데 자 2 적고 4 적었죠. 지금 그래서 세로가 0으로 AT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 속도가 8인데 절반값이 얼마예요? 절반값이 4가 되겠죠. 근데 4초 평균 속도가 4가 되는데 4초 동안 움직였대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4는 16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겠죠. 다시 할게요. 세로가 8이니까 나중 속도가 8입니다.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절반값 얼마? 4인데 4초 동안 움직였대요. 그래서 4, 4, 16 이렇게 해서 16인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한 거 보이나요? 눈 뜨고 보세요. 보니까 중력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작용하는 힘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얼마?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얼마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50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중력 가속도 10인 거 있네요.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위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죠? 수직항력. 누가? 바닥이 누구를? 물체를 얼마로 밀고 있을까요?
50으로 밀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다? 당연히 50이 되고요.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50인 거 아까 확인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수평면이 여기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상호적인 게 아니죠. 이건 같은 힘이란 뜻인데 힘이라고? 아니죠. 다른 힘이지. 이거를 뭐라고 해죠? 우리가 힘의 평형 관계가 되겠죠. 평형이 되면서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요?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가 되려면 최소한 힘이 두 개는 있어야 평이든 나발이든 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펜을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지금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오,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힘이 작용하고 왼쪽에도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균형을 잃었을 때 힘의 평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두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이 합이 0이 되는 관계를 찾아야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면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2, 1 체크하시고 P 체크하고 6N의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 적혀있네요. 모든 마찰 저항 무시한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어떤 건 물었어요? 장력에 걸린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즉 장력을 구하고 있네요. 물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몇 킬로짜리 한 개? 좋아요. 3kg짜리 한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죠? 가속도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개에 대해서 봅시다. 나는 누구 보지? 나는 2kg짜리 볼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속도가 2니까 알짜임은 얼마가 되죠? 질량 2짜리가 가속도 2를 가지니까 가속도가 알짜임이 4가 되겠다. 근데 여기 작용한 힘은 하나밖에 없네요. 장력. 그러니까 얘가 4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고요. 자, 이렇게만 풀면 너무 심심하니까 좀 다르게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다르게도 풀어볼게요. 네, 한 번 더 못 풀어보시면 지우고. 자, 보니까 두 물체를 비례식을 쓰게 된다면 R'은 F는 MA가 된데 한 개이기 때문에 일체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러니까 R'이 1대 2로 나누어질 거예요. R'이 6인데 1대 2로 나누어지면 R'이 얼마가 되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R'이 4가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잠시만, 왜 틀린 거 같지? 그래, 틀릴만해. Sorry. 다시 할게요. 왜 수치가 이상하다 했다. 다시. 자, 질량이 2대1이 되니까 R'임이 2대1이 되겠죠. 6N이 나누어지면 여기 4N 걸리고 여기 2N 걸린데 그럼 여기 힘이 얼마 걸려야 돼요? 좋아요. 4N이 걸려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4N인 거 뭔 짓을 해도 나올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굿.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마찰이 있는 잠시만, 드디어 마찰이 있어요. 체크하세요. 마찰이 없는 체크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확인하고 질량 5 체크하고 정지 체크하고 30N 체크하고 일정한 힘 체크하고 일정한 힘까지 작용하면 무슨 운동할까요? 등 가속도 운동하거나 혹은 뭐 같은 힘이 작용하게 되면 뭐 정지하거나 멈춰져 있겠죠. 바로 밑에 써있네요. 4인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가속도가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죠. 물체의 운동은 이쪽에 적을게요. 물체의 운동은 오직 물체에 걸린 알짜 외력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알짜 외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 있는지 찾아봅시다. 일단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죠. 이거 10이라고 하고 중력이 얼마 작용하고 있어요? 50 작용하고 있고 위쪽으로 수직 항력이 얼마 작용하고 있죠? 50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0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겠죠. 왼쪽으로 마찰력 있다며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했었을 때 두 힘은 상쇄가 되니까 날아가고 그래서 30과 F가 있을 텐데 그래서 식이 30-F가 될 텐데 뭘 할 수 있냐면 4가 있으니까 그리고 질량이 얼마짜리예요? 5짜리가 되니까 R'임이 얼마가 돼요? R'임은 5 곱하기 4가 되니까 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20이 되겠지.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여야 될까요? 10이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나오죠.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크기는 아까 이미 계산했어요. 50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는 열심히 계산했죠. 10이죠. 자,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8m 이동했을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문제, 이거 뭐지?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봅시다. 처음 속도 얼마였어요?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8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기울기가 4였습니다. 4였어요. 그러면 가로를 t라고 하고 세로가 0으로 뭐였어요? at 좋습니다. 그래서 4t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4 곱하기 t 제곱이 되겠다. 그게 얼마가 된다? 2t 제곱이 얼마가 된다? 8이 되었다는 말은 t는 얼마가 되었어요? 2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틀렸다. 잘 가세요. 안녕. 이렇게 되겠죠. 혹은 또 이렇게도 풀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풀었었을 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4고 세로가 0으로 4t고 이게 4t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반값이 얼마죠? 절반값. 평균값이 2t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t 그리고 시간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해서 또 t가 얼마가 된다? 하면 2가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있겠다. 더 좋은 풀이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뭐 보통 상호적인 거를 하면 되겠죠. 자, 1번 소영 선수가 물을 밀면서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물을 뒤로 밀었는데 사람 앞으로 간다. 작용, 반작용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작반. 자, 오징어 물을 뒤로 분사하는데 오징어가 반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작반인데 이게 정확하게 로켓의 원리와 똑같죠. 그러면 로켓은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요. 로켓은 우주에서 잘 날아가요? 아니면 이런 지면이나 이런 공기가 많은 지구 같은 데서 더 잘 날아갈까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대기가 있대 없대. 솔직히 말하면 대기가 있으면 더 방해가 되고 지구에 중력이 있으면 더 방해가 되죠. 앞에 이게 무중력에서 아무런 공간이 없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로켓에 작용한 힘은 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체가 디귿으로 나올게요. 속력이 증가해 떨어진다. 이건 가속도 법칙이죠. 가속도 법칙. 그래서 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역, 니은밖에 없네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각각 m, 2m이 물체 A, B가 P, Q에 연결돼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봤나요? 물체 몇 개예요? 한 개. 몇 킬로짜리 한 개? 이제 지겹죠? 3m짜리 한 개예요. 그러면 걸려있는 힘이 아래로 얼마? 3mg 작용하고 있겠지. 근데 왜 안 떨어진다? 장력이 얼마였을까? 3mg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지?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작용의 힘을 한번 봅시다. 아래쪽으로 힘이 얼마 작용하고 있고 EMG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력이 뭔가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장력이 얼마를 작용해야 버틸 수 있을까요? EMG가 작용해야 버틸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위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걸려있는 힘이 총 3개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맞아요. 이쪽에 중력 하나 있고요. 아래쪽으로 얼마? mg 작용하고 있고 밑으로 장력이 또 작용하고 있네요. EMG 작용하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위쪽으로 3mg가 작용하고 있네요. 맞죠? 이렇게 합하면 힘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P가 A를 잡아당기는 거. P가 A를 위쪽에 있는 거 말한 거네요. 3mg 맞습니다. 한 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은 평을 이룬다. 아니죠. 지금 힘이 3개가 평형이 이뤘죠. 이게 평형이 이루고 있는데 지금 2개는 아니죠. 중력을 빼먹었네요. 아이쿠.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지구가 B를 당기는 작용. 자, 같은 힘이면 성립이 될 때 Q가 B를, 지구가 B를 아니죠. 맞죠? 이거는 비작용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평형관계가 되겠다. 그렇죠? 평형관계입니다. 평형관계. 그래서 또 아니게 되겠다. 답은 기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몇 개 있지? 확인 잠시만 하고요. 자, 쭉쭉 가겠습니다. 쭉쭉 하면 되겠다. 자, 선생님과 같이 푼 문제 나왔어요. 맞아요. 자, 철수가 벽을 수평면과 나란한 힘으로 밀고 있어요. 나란히 정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우리 철수의 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철수에 대해서 본 이야기 했죠. 자, 철수가 벽을 밀었지만 철수에 작용한 힘은 크게 봤을 때 두 개입니다. X축만 볼게요. 누가? 벽이 누구를? 철수를 얼마로 밀어요? F로 밀고 있어요. 철수가 벽을 F로 밀고 있으면 철수 입장에서는 벽이 철수를 F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죠. 근데 왜 안 밀려나가요? 왜 안 밀려나가요? 하나밖에 없죠. 지금 뭐 어떤 거? 마찰력이 있죠. 누가? 바닥이 누구를? 철수를 얼마로 밀고 있을까? F로. 이게 뭐예요?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마찰력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기가 빙판길이야. 완전 미끌미끌했어. 그러면 밀면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겠죠. 날아가는데 안 날아간다. 그 이유는 마찰력 때문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풀어봅시다. 벽이 철수를 미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F가 되고요. 수평면이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과 마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자, 수평면이 철수에게 이거는 오른쪽 맞아. 오른쪽 맞아.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이야 평행이 되든 말든 하겠죠. 안녕 잘 가고 그 다음에 벽이 철수를 미는 힘과 수평면이 철수를 미는 힘은 읽자마자 작용 반작용이 안 되고 있죠. 벽이 철수랑 미는 거랑 그리고 수평면이 철수 잠시만 아닌가? 수평면이 철수에게 작용한 마찰력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게 관계가 아니라 평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철수가 벽을 F로 밀었지만 벽도 철수를 F로 밀고 있기 때문에 힘의 합이 0이라서 정지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진짜 개떡 같다고 했어요. 진짜 이렇게 서술을 하면 나 진짜 다 빵점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철수가 벽을 밀었다는 말은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힘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준이. 벽이란 말이야. 벽 기준에는 F로 왼쪽으로 민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벽도 철수를 민다고 했으니까 철수가 이제 힘을 받는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일단 기준이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같은 힘을 어떻게 더해요? 이건 뭐 지금 물알못이죠,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망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질량이 30kg이 어린이가 15m/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질량이 60이 정지하고 있다. 어린이가 부딪혀서 운동하고 있다. 이 옳은 것은 공기장 마찰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을 보면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30이었던 이거 잘 보이려나? 30kg 친구였고 그리고 어른은 60kg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하고 있었고 속도는 얼마였어요? 15m/s였어요. 자, 전체 기회로 봅시다. 전체 기회로 봤을 때 X축에 대해서 외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 기회에 대하여 외력이 없으므로 전체 기회의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두 물체라고 할게요. 일단은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 어린이는 운동량이 줄어들고 어른은 운동량이 늘어나지만 전체 개의 운동량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랑 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근데 운동량 보존을 식으로 미리 쓰고 갈게요. 처음 운동량 얼마? 처음 운동량 30 곱하기 15가 되겠죠. 나중 운동량 뭐죠?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30 더하기 60으로 가주면 되겠다. 60 곱하기 V면 얼마면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는 90 곱하기 V가 되니까 날리고 V는 5m/s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른이보다 뭔 개소리죠? 자, 충격량은 힘의 누적량인데 지금 접촉 시간도 당연히 같고요. A가 B 미는 힘, B가 A 미는 힘 같은 힘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충돌 후 어른의 속력은 5라는 거 했었고, 자, 충돌 과정에서 어린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체크를 해볼까요?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은 얼마? 처음은 30 곱하기 15니까 얼마예요? 산수가 안 되네. 450이 되겠다. 나중은 얼마가 되죠? 나중은 30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150이 되니까 빼면 얼마가 되죠? 델타 P는 얼마가 돼요?
300이 되겠네요. 300이 돼서 그냥 틀렸어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운동분량 변화량은 아까 말했죠.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같으니까 그냥 아싸리 어른의 운동량 변화량 가도 돼요. 왜냐면 어른 델타 P는 처음 값이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 값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60 곱하기 5는 300이다 라고 하면 곧바로 답이 나오죠. 굳이 막 저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거는 보자마자 또 계산하고 틀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이니까 어때요? 알면 알수록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느껴지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13번이네요. 13번 문제. 자, 질량이 m이 물체 A와 이 m이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죠. 처음 속도 얼마? 처음 속도 0이란 거 체크하세요. 지면에 충돌한 후 가만히 정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지구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가 되죠? g가 되겠죠. 9.8이 되겠죠. 혹은 10이 되겠죠. 가속도가 똑같고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는 똑같았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부딪힌 후에는 0이 됐겠죠. 그래서 일단 보자마자 얘는 틀렸죠. 누가 더 먼저 도착하는가? 동시에 도착하죠. 동시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물체 작용하는 중력은 B가 A의 2배이다. 중력의 크기가 영어로 뭐였죠? mg 좋습니다. g가 같은데 얘가 2대1, 2대1인가요? 1대1인가요? 1대2네요. 성정 1대2가 되니까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지면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6글자로 뭐였어요? 운동량 변화량이요. 그런데 M 델타 V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델타 V가 서로 같죠? 왜? 둘 다 정지했으니까. 근데 질량이 2대1이었나요? 또 헷갈리네. 네, 1대2네요. 맨날 똑같이 헷갈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대2가 되니까 델타 P는 몇 대 몇이 되고 1대2가 되고 충격량도 1대2가 되겠죠. 왜? 질량이 무거우면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충격량도 크고 운동량 변화량도 크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면 무슨 소리죠? 바로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받는 걸 나타냅니다. 접촉하여 멈출 때까지 충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야구공은 어차피 멈출 거기 때문에 델타 P는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만약 길게 되면 충격량은 시간 곱하기 힘이 될 텐데 왜? 힘의 누적량인데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인데 이게 같은데 그럼 이게 같은데 시간이 매우 커지게 되면 우리가 받는 F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손이 덜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기면서 받으면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충격량은 감소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멈추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속력이 작아지면 운동량의 크기도 작아진다.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장갑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뭔 개소리죠? 이렇게 날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아까 계속 하던 이야기죠. 이렇게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는 수평의 일진적선에서 만들고 보이는데 물체 A, B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충돌 전후 A, B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뭐예요? ST 그래프네요. ST 그래프니까 우리가 편하도록 VT 그래프로 한번 고쳐봅시다. VT 그래프로 고치면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파란색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3분의 얼마예요? 4가 되겠네요. 맞나요? 보고해주세요. 뭐래? 정확하게 1이 되겠네요. 기울기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1분의 4가 되니까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겠죠. 맞나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량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갈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델타 P로 가겠습니다. A와 B의 델타 P가 같죠. 그래서 M 델타 V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변화량을 한번 볼까요? 변화량은 얼마가 되죠?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변화량은 얼마가 되죠? 4에서 3분의 2가 되니까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해주면 3분의 2 빼기 4 맞나요? 4 맞죠? 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2 빼면 10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맞나?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살짝 헷갈리는데? 잠시만 볼게요.
잘못했나? 잘못했나? 3분의 빼기 4. 3분의 2 빼기 빼가 3, 4, 12. 3분의 10. 3분의 10. 1.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이거 2가 아니죠. 이거 아니죠. 어쩐지 수지가 좀 이상하다 했다. 아까가 맞네. 3분의 얼마예요? 4예요. 3분의 4. 3분의 4고 3분의 10입니다. 그러면 변화량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변했으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4에서 마이너스를 더해줘서 3분의 7이 되겠네. 그쵸? 7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변화량이 얼마가 되죠? 변화량이 빼기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가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지금 수치가 왜 이러냐? 난리 났어. 그래서 3, 4, 12, 14가 되겠네요. 3분의 14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자, 결과적으로 볼게요. 크기가 봤을 때 3분의 7이고 3분의 14니까 몇 대 몇이 되죠? 속도비가 A 대 B가 2대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델타 P는 같다며요. 얘는 얼마예요? 1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그쵸? 뭐 이게 5든 나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하나만 알았죠. 전체 개에 대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겠죠. 그래야 합하면 0이 되니까 전체 개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뒤에 문제 이건 풀고. 자, 일직선상에서 2m/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1kg 물체가 얘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림하고 충돌하는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한번 볼게요. 2로 가서 부딪히네요.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나는 가에서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자, 힘과 시간 그래프죠. 그러면 FT 그래프가 되니까 면적이 뭘 말하죠? 면적이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6글자로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이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가로 세로 곱해주면 10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날라가고 다 날라가네. 개이득 이렇게 되겠네요. 2 변하겠다. 누가? 받은 힘, 누가 B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변했으니까 바로 말할 수가 있겠죠. 델타 P는 얼마가 된다? 질량이 2kg V, 나중 처음 값이 0이 되니까 그게 얼마였어요? 2가 되네요. 처음 V는 나중 V는 얼마다? 1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계산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충돌을 A는 정지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델타 P가 얼마였어요? 델타 P는 2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델타 P가 얼마가 될까요? 델타 P는 얼마? 역시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운동량 처음 값이 얼마예요?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2가 증가하고 얘는 2가 감소하면 얘는 결국 뭐가 된다? 나중 V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왜? 운동량 변화량이 2니까. 그래서 정지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충전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뭔 개소리죠? 힘이 상호적인데 시간도 당연히 똑같을 거고, 이거는 보자마자 땡 틀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간단하죠?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쭉 풀어가면 사실 뭐 다 잘하지 않을까? 물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다음 문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